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2000년도 7월이 왔네요. 오늘 7월 1일인데, 7, 8월 과정은 기출 응용 문제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제별 요약, 그죠? 중요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하고 8월 8주에 거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월에 이제 기본 이론 했었죠. 3, 4월에 이제 심화 이론을 했고, 5월에 아쉬운 대로 2014학년부터 2019학년도까지 일단 기출문제를 풀이를 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공업교육론인데, 2020학년도 그걸 안 해줬죠. 2020학년도 하고, 공업에 나온 이제 어떤 2020학년도 작년 거 문제를 쭉 풀어드리고, 또 공업하고 또 유사한 기술 교과 교육학이 있어요. 그것도 결국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2020학년도 다는 아니지만 유사한 것들 위주로 일단 그것도 이제 풀이에 들어가면 순서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기출 응용이라고 했으니까 변형해서 하는데, 일단은 그전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다 얘기는 했지만 짧게 일단 2020학년부터 시작해서 2014학년도까지 훑으면 어느 정도가 다 얼추 돼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쭉 보고 그리고 이제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기출모 응용 문제입니다. 공업교육론이고요. 2020학년도 2교시 전공 A, 2교시 전공 A가 있고 1교시는 이제 교육학이죠. 그 다음에 2교시는 이제 전공 A 하면서 공업교육론이 들어가고, 3교시는 전공 B 하면서 공업교육론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바로 20학년도에 이제 어떻게 나왔느냐면, 다음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제 교육보고시 이게 뭐냐면, 2018-155로 이제 약간, 그죠? 2015년이 이제 뿌리고, 요 다음에 이제 2018-155라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기억과 내용을 쓰시면 이제 기입형 2점짜리, 여러분 논술형 10점은 없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기입형 2점과 서술형 4점이 있고 논술형은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억과 내용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올 때 5번은 다음은 직업 진로지도 활동에 대한 교사 간의 대화다. 밑줄 친 기업과 내연에 해당되는 교사의 지도 활동을 조건을 고려해서, 이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조건에 맞춰서 정답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순서로 각각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은 조건을 고려하여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죠? 조건을 고려하여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요 말이죠. 그래서 조건에 관해서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하면 된다. 요거는 이제 용어를 쓰는 거였고, 요거는 이제 서술형이었어요. 요건 기입형이니까 2점이었고, 5번 문제는 서술형으로 4점입니다. 직업 진로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그죠? 그전에도 이제 어떤 직업 선택 이론이라고, 그죠? 파슨스에서 시작해서 윌리엄슨의 이런, 그죠? 특성 요인 이론이 2019학년도에 출제됐었죠. 이어서 2020학년도 직업 진로 지도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이것도 이제 학생이 그냥 진로 지도에 있어서 어떤, 그죠? 하여튼 교사가 할 일, 교사가 이제 어떤 직업 지도의 어떤 정치 활동이라든가, 그죠? 요런 분야에 대해서 출제가 된 거예요. 이따 기출문제를 보면서 하나씩 얘기를 합니다. 6번은 다음은 신규 교사가 작성한 수업 성찰 기록이라고 맨날 이게 출제가 잘 돼요. 성찰 기록. 그래서 프로젝트 교수법과 문제 해결법 이런 데서, 또는 문제 중심 교수법이라는 PBL에서 자기 성찰이란 말이 잘 나옵니다. 이건 이제 존 두이가 말하는 반성적 사고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그 반성적 사고가 결국 자기 성찰, 그런 얘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반성이야, 반성. 그래서 프로젝트 교수법이나 그동안에 문제중심 교수법, PBL이나 아니면 문제 해결법,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작성 방법에 따라서 하시오 서술형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20학년도 3교시에서는 무엇이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올려놓고 볼게요. 자, 3교시에서는 결국 다음은 가와다 공업교육의 발달과 역사의 변천 과정이다. 가와다에 해당되는 명칭을 쓰시오라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뭐 이거는 이제 이따 하겠지만 기계화 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그죠? 수기 운동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이제 어떤 역사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옛날에 뭐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나왔던 문제거든요.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책에는 다 있던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또 복고풍이 불어서 옛날 거를 또 한번 쭉 집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게 큰 어려운 뭐 처음에 이제 도제국 교육 많이 출제가 됐었죠. 그죠? 그래서 도제교육에다가 뭐 기계운동, 그 다음에 수기운동 이렇게 넘어갔지 그쪽으로. 그래서 뭐 최근까지만 해도 몇 년 동안 도제교육, 도제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기계운동과 수기운동이 이제 출제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은 다음은 고등학교의 실습의 운영관리입니다. 운영관리에 관한 그죠? 부장교사와 신규교사. 이제 가시면 여러분 발령받으면 부장교사님이 계시고 여러분은 신규교사님이 되겠죠. 대화의 내용이다. 그래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이렇게 실습장의 이제 운영관리에 관해서 또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실습장에 뭐 정리정돈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주는 뭐 그죠? 교훈, 뭐 장점이 뭐냐, 뭐 이런 것들. 또 선생님 입장에서 지도교사가 어떤 실습장 재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그거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이따 또 이것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다음은 김교사가 작성한 실습 수업의 개요이다. 가로 안에 기억과대연에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서 작성하시오. 그래서 실습 수의 이제 개요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이제 결국 이제 논술형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이제 대치가 됐죠, 여러분. 그래서 2점하고 4점입니다. 대신에 이제 문항수가 논술형 10점짜리가 없어지면서 기입형과 서술형의 문항수가 늘어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020학년도는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 2019학년도는 2교시 전공에는 1번 기입형 2점 공업교육의 개발 활용해서 직무 분석 방법 중 비교 확인법과 대입헌법에 대해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비교 확인법은 말 그대로 그 전에 뭡니까? 비교할 만한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최초 분석법이 있고, 최초 분석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직무 분석법 중에 최초 확인법, 비교 확인법, 대입헌법 이런 게 있는데, 최초 확인법이라는 것은 처음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 가갖고 직접 방문해서 면담도 하고, 그죠? 면접도 보고, 그 다음에 관찰도 해보고, 기록도 해보고, 손과 발이 떼야 되는 거. 기자로 말한다면 처음에 가서, 현장에 가서 처음에 취재차 촬영도 하고 취재도 하는 거예요. 이게 최초 분석법이에요. 누가 연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고생하죠. 근데 비교 확인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로 이미 선행 경험이 있어요. 자, A사의 신문사가 가서 촬영해 왔어요. B사가 딱 보니까 이미 촬영한 게 있네? 요걸 해갖고 서로 비교를 확인해요. 그럴지라도 나중에 최초 확인법으로 어때요? 직접 현장에 가갖고 정말 맞는지, 기자라면 정말 맞는지, 그 기사 내용이 맞는지 현장을 확인해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맨날 뭐 남의 거 베끼면 어떻게 돼요? 직접 보고서 이 기사 쓴 거예요? 맨날 고발당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안 보고서 그냥 대충 해갖고 A사가 이러니까 나는 내 생각까지 넣어갖고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성 기사. 그래서 추측성 기사는 자제하세요라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비교 확인법을 하고서 현장에 안 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비교 확인법으로 다른 사하고 비교하더라도 최초 확인법으로 다시 가서 확인은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보충으로. 그 다음에 이제 대입헌법이라는 것은 developing a curriculum의 약자 대입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커리큘럼 교과 과정을 갖다가 개발하는 거야. 대입컴 A 커리큘럼 줄여서 대입컴이라고 얘기합니다. Developing a curriculum.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 관한 어떤 개발,
발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이컴 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이건 맨날 출제가 많이 됐었죠, 여러분. 공업 경로는 아니더라도 뭐 그죠? 일반 뭐 교육학, 그러니까 여러분이 1교시에 보는 일반 교육학에서도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대이컴 위원회를 구성해서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돼요? 각각의 전문가를 9명이나 12명 이렇게 섭외를 해 갖고 그죠? 워크숍 가 갖고서 막 열심히 열띤 토론을 해요. 전문가 집단이. 그래 갖고 결론을 만들어요. 대이컴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 갖고 딱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그래서 대이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9학년도 3교시 전공 B는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 이거는 19학년도 건데요. 일본의 서술형은 파슨스에서 시작해서 윌리엄슨에 이른 작업지도 이론인데 특성 요인 이론이요. 너 직업, 너 사람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 중매 결혼시켜. 너 요런 특성 갖고 있지? 직업도 요런 특성 갖고 있는 직업이야. 그러면 올해 중매해주면 오랫동안에 근무할 수 있을 거야. 요렇게 이제 밝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 직업, 너 사람, 그러니까 서로 중매시켜줄게. 오래 다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는, 그죠? 미래에 대해서, 그죠? 예언 타당도가 잘 맞아야 돼. 우리가 이런 평가를 기준에 보면 네 가지가 있어. 타신객실이라고. 결국 타당성이 있느냐, 신뢰도가 있느냐, 신뢰성이 있느냐, 신뢰도가 있느냐, 또 객관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실용도가 있느냐, 경제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타당도가 중요한데요. 물어볼 걸 물어봤느냐, 이런 얘기 타당도라는 것은. 자,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갔더니 아니 필기시험 본다더니 갑자기 기능시험 보라고 그래. 이건 타당도 물어볼 거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타당도가 빵이죠. 0이에요. 왜? 결국 타당도가 0이라는 얘기는 뭐가 잘못 물어볼 거 물어보지 않았다는 얘기야. 필기시험 본다고 해서 필기시험 보면 타당도가 100인데 필기시험 본다고 하더니 갑자기 기능시험 보라는 거야. 그럼 물어볼 거 물어보지 않아서 타당도가 0입니다. 그럼 타당도는 신뢰도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신뢰도라는 것은 10번 똑같은 걸 측정해도 10번 동일한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10번 똑같은 걸 측정했더니 10번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10.5가 나와. 그럼 타당도가 100인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성이라는 것은 객관도는 주관적이지 않은 게 객관도고요.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실용도라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다. 이래서 바로 실용성은 경제원칙이 됩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어냈더니, 이거는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맛있는 피자예요. 근데 10만 원이에요. 한두 번은 사 먹을 수 있지만, 매번 대중성이 있어 없어. 그런 제품 만들어봐야 망하는 거야. 왜? 한 번은 별미로 먹겠지만 10만 원짜리 피자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그죠? 노량진에서 먹을 수 있겠어요? 학생들한테 팔으면 망한다니? 10만 원쯤 해요. 알겠는데 맛있는 거 알겠는데 실용성이 없어서 아웃이야. 그래서 공업교육론이나 기술교육과 교육학에서는 일반 교육학에서 나왔던 거를 여기에 공업이나 기술 쪽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해서 딱 볼 때 타당도도 맞고 그 다음에 신뢰도도 맞고 객관도도 맞는데 마지막에 실용도. 여기 돈이 가격이 안 맞으면 이거 꽝인 거야. 제품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공업이나 기술, 교과교육학에서는 그런 이제 검증을 하게 돼. 이게 제품으로 박아서 정말 맞겠느냐 이걸 본다는 얘기죠.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특성 요인 이론이라고 그래. 특성이 참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이론들이 또 나오게 되겠죠. 특성 중에 이제 성격 하나만 딱 뽑아갖고 또 얘기하는 학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서술형은 기계공작이나 학습에서 용접 평가, 용접도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 1차 시험도 있지만 2차 시험에 보면은 기계나 금속 같은 거 보면 선반이나 밀링 같은 거, 또 도면은 기초 도면 같은 건 잘 볼 줄 알아야 돼. 그죠? 도면은 추상도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도면의 입각에서 여러분 선반도 도면을 볼 줄 모르면 테이프 가공이 뭔지 그죠? 아니면 나사 가공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면을 볼 줄 알아야 깎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왼나사와 오른나사.
뭐 선방과 2차에서 밀링도 나오지만 용접도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됐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도면을 볼 줄 아느냐? 서울에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주로 좀 더 까다롭게 이렇게 물어봐요. 지방으로 갈수록 그렇지 않은데 서울시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실기에서. 1차만 나올 거 아니고 2차까지 다 통과되니까 용접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술형은 이제 공업 일반 과목의 첨단 공업의 현상과 발전, 토의법을 사용해. 이 토의법이 많이, 토의하고 토로는 좀 다른데, 이 토의법을 많이 출제. 토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토의도 집단 토의가 있고, 뭐, 그죠? 뭐, 면접도 이제 개별 면접이 있고, 집단 면접이 있듯이, 그러면 이제 디스커션 토의를 해본다는 얘기죠. 그다음 이제 도입을 한데 도입 단계에서 켈러의 ARCS 그러니까 ARCS 모형의 중에 관련성, 릴러번스 이게 릴러번스예요. 어텐션이라는 건 주의고 릴러번스인데 그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중에 이제 릴러번스 관련성 요인이 어떤 게 있느냐 요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인과 동기 유발 방법의 소설. 학생들은 동기 유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수업이나 뭐 해도 동기 유발은 동기 유발은 흥미하고 관련성이 있는데 흥미가 없다면은 재미가 없어갖고 어떤 일을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일단 재미가 있어요. 어떤 교육 목표 설정부터 목표 설정에 따른 내용에 따른 어떤 실행이나 실습, 그거에 따른 평가. 그러니까 목표에 나온 내용에 따른 목표 설정부터 시작해서 흥미 시작했다, 흥미를 계속 유지하고 평가할 때 흥미 끝났다. 흥미가 처음부터 목표 설정에 따른 내용, 목표의 내용,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실행에 따른 평가. 이게 일관성이라는 얘기예요. 코헤런스라고 처음부터 그래서 한 가지로 꿰는 게 일관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흥미가 시작했다, 흥미 끝났다라고 흥미가 유지가 되려면 동기가 유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하죠. 왜? 오늘날은 이제 학습자 중심이,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이 버즈 토익이라는 건 벌이 벌벌거린다 이게. 이 버즈라는 것은 윙윙, 벌이 돌아다니면 윙윙거리 너무나 시끄러워. 벌벌거리고 윙윙 거려요. 이게 너무나 시끄러운데 이렇게 한 장소에다 이렇게 몰아놓고 자 10개 팀이 있다고 쳐봐요. 이게 이제 6 곱하기 6이다 이렇게 이런 습니다. 6명이 6분 동안 토론한다 이런 건데요. 이 버즈토이가 한 장소에다 몰아놓으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막 벌이 돌아다니는 너무나 윙윙거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장이 뚫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죠. 뭐 3명이 있다고 쳐봐. 그럼 뭐 여기도 3명 있는데 한 장소에 있어요. 같은 주제를 갖고 3명이 열심히 열띤 토론 끝에 합의를 봤어요.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도 옆에 있으니까 3명 있어. 너희도 합의를 봤니? 너도 합의 봤어? 그럼 우리 뭉치자. 토론해갖고 누가 이기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도 3명. 자, 토의해봐. 그래서 하나의 결론을 내요. 그리고 또 6명이 됐습니다. 여기도 6명이 됐어. 눈치를 보니까 너도 합의된 것 같아? 그럼 우리 한번 뭉쳐서 또 한번 토의해봐. 누가 센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또 합의를, 그럼 12명이 됐어. 12명. 이쪽도 보니까 12명이 있네? 자, 우리 누가 센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해봐요. 또 합의를 봐. 그럼 24명이 됐어.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굴렁쇠 원리라고 하는데, 제가 봤는데. 점점 눈사람이 커지게 만드는 거야. 아니면 굴렁쇠 굴리듯이 계속 눈사람 처음에 요만큼 조금 있다가 계속 합의를 많이 보면 볼수록 이 전체가 나중에는 합의를 다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통일된 어떤 의견을 갖다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버즈토입니다. 이게. 그래서 눈사람 만들 때처럼 이게 계속 굴려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은영씨 교사가 유의할 점과 이런 서술을 하시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8학년도에 우리가 얘기가 나온 것은, 자 18학년도 걸 보면
자, 서술형 기초 제도 과목 중요, 정토상도 그리기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평가 방법이 루브릭이라고 이 루브릭이라고 합니다. 루브릭이라는 것은 뭐 어떤 평가표예요. 평가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평정 척도법이라는 게 중요한데, 레이딩 스케일이라고 하죠. 평정 척도법인데 뭐 상중하로 3으로 낸다든가 아니면 5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완전 미흡 이렇게 5개로 낸다든가 또 7개로 낸다든가 10개로 낸다든가 이렇게 평정을 척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면, 자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 내용 이렇게 쓰고, 이게 평정 척도나 등급이죠. 뭐 상중하로 했다 봐. 상중하. 자 그럼 물어볼 내용이 1, 2, 3 그죠? 정토상도 그리는데 뭐가 필요한지, 그냥 선이나 뭐 원 같은 걸 그릴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용을 한 3가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에 3점이고 2점이고 1점이야. 평정척도법의 장점은 뭐냐면 딱 보면은 결과가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3점, 2점, 1점 딱딱딱딱 하니까 당신은 몇 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루브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루브릭도 참 여러 번, 그죠? 서술형으로 여러 번, 논술형 정도는 아니지만 서술형으로 여러 번 출제가 된 바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제도 알아야 되고, 이건 뭐 2차에서 실기를 위해서도 여러분 잘 해놔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이 2번은 현장 실습. 말해서 뭐예요? 맨날 출제가 되죠. 현장 실습. 현장 실습에 대해서 작년도 뭐 많이 학생들이 다치니까 없애버리자, 그런, 그죠?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막상, 그죠? 여러분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뭐 여러분들 뭐 기계 재료, 금속이죠, 재료는. 그 다음에 뭐 전기전자 통신, 화공 섬유, 건설, 건축 토목, 이런 부분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공업교육론을 들여야 될 대상들이잖아요. 그죠? 요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현장 실습, 뭐 산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산학협동에서, 산학이라는 것은 기업체와 학교가 협동하는 게 산학협동.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현장 실습이거든요. 근데 뭐 많이 다치니까 없애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이 뭐 어때요? 막상 공업계 고등학교나 보냈는데 현장 실습 안 내보내. 현장 실습을 나가서 취직되는 확률이 크거든요, 대기업에. 현장 실습 안 내보내면 당장 왜 그거 안 해요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참 딜레마인 거야. 학생의 인권을 고려하면 자꾸 다쳐갖고 뭐 어디 다치고 오고 그러면은 속상하죠. 근데 이제 또 사람이라는 건 다 달라서 안 다친 그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왜 현장 교육 안 넣냐고. 취지가 수월한데. 특성화고등학교라는 것은 나중에 하겠지만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는 거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뭐 울산 현대다 그러면 내가 현대인데 너희들 산업수요에 맞춰서 요런 교육을 시켜서 우리 보내면 30명 다 뽑아줄게 이렇게, 그저 산학을 하는 거거든요. 취업을 할 테니까 30명 딱 교육시켜, 요런 내용을 교육시켜줘. 그게 바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거든요. 그죠? 그게 특수 목적고에 원래 들어가는 건데, NCS로 직무교과, 그죠? 전문교과 2에다 편성을 했죠. 특수목적고임에도. 여러분 마이스터고 같은 거 들어봤죠? 그러니까 특수목적고에는 뭐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계열 같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도 특수목적고에 들어가거든, 원래. 거기서 조금 더 부분 집합을 하면 마이스터고라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들 가고 싶어 하는데, 왜? 그쪽에 애들이 조금, 좀 뛰어난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선생님이 그렇게 학생들 가리면 안 되지. 선생님이. 어쨌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학에서 현장 실습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쓰게 돼, 먼저. 계약서를 먼저 쓰고서 현장 실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손해교사가 할 일을 얘기하고, 손해교사는 암행어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2018학년도 현장 실습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하고 직업훈련 촉진법
제9조 동법 동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거 계약서를 쓰고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현장 실습 순회지도. 순회지도 교사가 할 일은 하면 순회지도 교사는 누구예요? 암행의사라고 생각해요. 현장 실습 교사가 있을 텐데 왜 현장 실습 나갔을 때 왜 감시 감독해야 돼요? 학생들이 고열을 짤 수 있잖아요. 무노동 무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저렴한, 그죠? 좀 편파적으로 해갖고 어떻게 해요? 뭐 돈도 좀 깎아서 주고, 그죠? 노동 인권을 갖다가 유린할 수도 있고. 왜? 현장 실습교사와 기업체 사장님이 결탁을 해갖고 그럴 수 있으니까 순회교사를 파견해갖고 암행의사를 파견해서 정말 학생들이 산하게 취지에 맞게 교육을 잘 받고 있느냐, 실습을 잘 하고 있느냐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순회교사를, 그죠? 이렇게 보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8번에는 문제중심 PBR, Problem Based Learning에서 문제중심 교수법이다. 즉,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법하고 차이는 보다 더 학생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2018학년도에 문제에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시나리오는 대본이나 각본이에요.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구상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7학년도에는 누가 출제됐냐, 이렇게 보면, 자, 17학년도에 보면은, 1번, 기입형으로 2015, 교육보고시 2015-80 맞고,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의 맞춤형 고등학교는 NCA, National Competence Standards로 해서 ES 빼먹으면 안 돼요. 국가직무능력 표준인데, 직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해요. 직무인데, 능력을 표준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중심 교수법이 많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직무가 제일 중요하고, 능력인데, 표준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표준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직무란 말이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직무인데 능력을 보는 건데 이게 바로 표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표준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NC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게 이제 거의 매년 출제가 됐고요. 전문교과 2는 전문 공통과목은 성공적인 직업생활이죠. 이것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초과목은 기초제도고 공업 일반이 있어요. 이거고 실무과목이라는 건 전문과목, 심화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017학년도 3교시 B는 용접시간에 피츠와 포스너의 기능 습득 단계가 있어요. 자, 인지, 처음에 어떤 것인지 인지라고, 고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동화. 쉽게 말하면 기능이 아주 숙달돼 가지고 안 보고도 할 수 있을 정도가 자동화 단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실습장과 실습장은 통합실습장, 전문실습장 하나 또는 종합실습장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두 개 비교하는 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2017학년도 논술은 공업 일반 과목의 수업계획서 중에 킬패트릭의 프로젝트 교수법. 이건 맨날 출제됐었죠. 프로젝트 교수법.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한다, 이것이 이제 어떤 단계죠. 이것이 맨날 이제 10점짜리로 출제가 됐었어요. 지금 10점은 없어졌지만. 그 다음에 이제 2016학년도에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바로 체계적인 교육과정, SCID, Systematic Curriculum and Instructional Development라고 해서 모형의 단계별입니다. 주요 활동, 여기 이제 출제가 돼 있었고, 9번에는 실습평가표 작성, 실습평가 영역에서 인지적 단계, 정의적 단계, 기능적 단계 영역에서 결국 인지적 단계라고 것은 NCS로 하면 지적인 단계고요. 기능이라고 얘기하면 기능, 기술이고, 정의적 태도는 NCS로 하면 태도예요. 지식, 그죠? 기술, 태도 또는 지식, 기능, 태도가 NCS니까 여기 이제 1960년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NCS라고 해서 지식, 기능, 태도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평정척도법은 아까 레이딩 스케일, 평가표, 아까 여기다 작성한 거 지웠네요. 그 다음에 2016학년도의 B는
서술형은 공업 일반의 교수 및 학습계 직소라는 말이 그죠? 2020학년도에도 또 출제가 공업에도 출제되고 기술 그죠? 교과교육에도 동시에 출제가 됐어요. 직소는 지금도 계속 2020학년도 작년에도 계속 출제됐습니다. 직소 1의 문제점을 직소 3를 이용해서 2나 3를 이용해서 해결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공업보다는 기술이 훨씬 더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이따 뭐 답을 이중 전문가 집단이라고 해서 답을 엑스퍼트 얼벌 직소 이렇게 얘기해서 옛날에 그냥 지그소 이런 사람도 있는데 직소 이렇게 이제 합니다. 오늘날은 통일해서. 그래서 이제 지그소인데 이게 퍼즐이거든요. 막 이렇게 된 거를 서로 맞추는 거예요. 정영망인 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거예요. 이게 직소예요. 협동학습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잘 나오고, 뭐 2020학년도도 공업이나 기술에도 결국 동시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8번의 논술형은 기계기초, 공작, 전기, 아크, 용접, 실습, 지시서. 실습 목적은 메이거 2020학년도도 이게 출제가 됐죠. 메이거 행동 목표 진술이다. 그죠? 이게 바로 행동 목표 진술이고, 작성이 있고, 조건이 있죠. 또 출발점 행동이 있으면 도착점, 출발점 행동은 행동 목표입니다. 도착점 행동이라는 건 동사로 표현하는데 그거는 평가야. 달성했는가. 이건 2020학년도에도 출제됐다는 거. 실습 안전 및 유선과 실습 절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0학년도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에 또 상교식이겠죠. 이건 공업교육의 모체, 도제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출제됐는데 2020학년도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도제교육 다음에 나온 기계화 운동하고 그 다음에 수기운동 요거에 대해서 출제를 했어요. 이게 2000년도 초반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빠진 거는 제가 다 갖다 채워 넣으니까 아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은 기능 습득을 위한 개별 확인식 수업. 오늘날은 뭐야? 학생이 자기주도 학습이 되면서 개별적으로 스스로 확인하는 그런 학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평가 주체, 평가 내용의 서술하고, 그 다음에 2015학년도 3교시는 교과교육 내용의 중심의 전통적인 과정과 산업적. 전통적인 과정은 올드한 거고요. 산업중심 직무 기반은 NCS, 국가 내셔널 컴페텐시 스탠다드스,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해서 바로 직무 분석. 이것은 바로 NCS에 기반을 두는 거. 이걸 두 개 비교하는 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논술형은 모듈이라는 것은 모듈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듈이라고 얘기하면 모둠이라고 생각하면, 자 아줌마 모둠 해주세요 하면 모둠 모아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이제 이게 모듈러 DUL이 이렇게 모듈 이렇게 써도 되고 모듈러 이렇게 써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모듈 수업을 기초제도나 공업 일반이 기초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제도는 잘 하고 있어야 돼. 적용해서 교수 학습 지도안을 작성해서 체크리스트 점검표 형태로 작성하고, 모듈 수업의 필수적인 능력에 따른 요소, 모듈 수업에서 필수한 능력에 따른 요소, 피드백, 완전학습. 오늘날은 다 완전학습이에요. 완전하지 않으면 다시 돌리고 돌려서 피드백을 하게 돼요.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피드백이지만 한문으로 말하면 활류라고 얘기하고 한국어로 얘기하면 대먹임이라고 얘기하죠. 어쨌건 완전학습이 될 때까지 돌리고 돌려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요거 설명하고, 모듈 수업에서 성취 기준 도달 및 미달 학생에 대한 것을, 미달 학생 어떻게 해? 계속 피드백에서 돌리고 돌리게 하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14학년도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얘기가 되느냐 하면 여기 있죠. 기입형은 초중등교육법 2013년 제시된 고등학교 설명, 일반 고등학교가 있고 특수 목적고가 있고,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어요. 특수 목적고는 주로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예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는 주로 체험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특수 목적고인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왜 NCS로 전문교과, 원래 특수 목적고는 전문교과 1이 적용되는 거거든. 특수 목적고가 있고요.
요거보다도 더 적은 게 산업수요 맞춤형고가 있고, 더 적은 것은 마이스터고라고, 영어로는 마스터인데 독일의 장인 마이스터, 독일어로 얘기하면 마이스터라고 그래요. 마스터, 영어로는 마스터라고 하지. 그래서 장인이라고 그래. 근데 특수목적고니까 이거는 전문교과 1이 적용돼야 되거든. 이거는 특수목적고는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교 이런 계통이에요. 1이 적용되는데 얘는 전문교과 얘가 얘죠. 전문교과 2가 적용돼. 1을 2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는 NCS를 적용한다는 얘기. 내셔널 컴퓨터 시스템 스탠다드스니까 전문교과 2가 적용돼, 얘가. 그래서 전문교과 2가 적용되는 게 뭐야? 산업수요 맞춤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죠. 특성화고는 체험 위주의 교육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서술형은 직무분석법 대입헌법이라고 Developing a Curriculum이 아까도 얘기 나왔었잖아요. 겹치죠?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뭐냐? 전제 조건을 많이 또 출제를 했고, 장점이 뭐냐? 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14학년도 3교시에 보면 논술형에서 기계기초 과목 평가에서 타신객실이다.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 아까 또 얘기했죠? 응? 타당도 물어볼 거 물어봤느냐? 신뢰도. 그저 10번 똑같은 걸 측정해도 10번 똑같은 결과가 나오느냐? 객관도. 주관적이지 않은 게 객관도. 실용도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거다. 그래서 충족시키지 못하고는, 이런 문제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게 뭐예요? 어떤 것이 충족이 안 되냐? 그때 이제 주관적인, 객관도가 문제가 있었더라고. 2014학년도. 객관도는 주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A교사와 B교사가 평가 방법이 달라요. 그래갖고 A교사는 15, 똑같은 과목인데 15점 주는데 B교사는 30점 준다든가. 뭐 이런 식인 거야. 30점인데 15점 준다. 이거 뭐, 왜요? A라는 교사와 B라는 교사가 평가가 점수가 너무 다른 거야. 극과 극을 달려. 이건 객관도가 너무 주관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은 거다. 뭐라고요? 객관적이지 않은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하나씩 우리가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요만큼 하고 2교시로 넘겨서 본격적으로 2020학년도 공업경영, 그죠? 기출문제 풀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